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조명이 그를 비출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다. 그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웃음은 사라졌고 그 어떤 악기도 필요 없을 만큼 공간은 단단해졌다. 그 누구도 이 소년에게서 이런 노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모두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렸다. 하지만 단 하루 전만 해도 그는 그저 어색한 동양인일 뿐이었다. 학교 첫 등교일, 지우는 운동장 귀퉁이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의 말투, 머리색, 걸음걸이 모두가 낯설었고 사람들은 그를 배경처럼 취급했다. 몇몇 학생들은 교묘하게 무시했고 한국에서도 나이키 있어? 와 같은 질문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왔다. 그 와중에 더 당황스러운 건 학교 학장이었다. 우리 학교 첫날이니 특별한 오프닝이 필요하겠지. 지훈 군 노래할 수 있겠나? 그 말은 제안이 아니었다. 이미 교무실 옆 게시판엔 재능 발표회 오프닝 한국 학생 지훈 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걸 본 순간 지훈의 뒷목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드디어 그 조용한 원숭이가 망신당하는 걸 보겠네. 복도 끝에서 웃음이 퍼졌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지우는 종이를 뜯어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걸 한다고? 내가 왜? 그날 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이 가장 자주 들었던 노래 하나를 떠올렸다. 아리랑. 어릴 적 어머니가 매일 밤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그 멜로디를. 그리고 지금 그는 강당의 중심에 서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은 떨렸고 심장은 귀 옆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뛰었다. 천천히 그는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고 그 순간 모든 조롱은 멈췄다. 지우는 눈을 감은 채 노래를 이어갔다.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마음보다 그저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부르고 있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목소리는 강당의 높은 천장으로 퍼져나갔고 처음엔 낯설게 들리던 그 멜로디는 이내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렸다. 한 줄 또 한 줄. 지훈의 눈앞에는 미국에 오기 전 서울의 좁은 골목길이 떠올랐다. 지훈아, 노래는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은 전해지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단지 모두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사람이 손뼉을 쳤다. 그 박수는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음악 담당 교사였다. 그 뒤를 이어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곧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소리는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점점 커졌으며 마침내 기립박수로 이어졌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그 얼굴엔 어딘가 차분한 미소가 맺혔다. 그는 알 수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비웃던 누군가가 이제는 자신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공연이 끝난 후 복도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였다. 누군가는 말을 걸까 망설였고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지훈, 너 그 노래 어디서 배운 거야? 같은 반의 매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셨어요. 한국에선 다 아는 노래예요. 매건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게 그 노래 듣고 나니까
내가 어릴 적 들었던 자장가 생각나더라.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다. 그제야 처음으로 공감이란 단어가 자신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모두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역시 감성팔이 하나는 기가 막히지. 카메라만 없었어도 그 애는 그냥 들러리였을걸.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귓가에 깊이 박혔다. 혼자 앉아 점심을 먹던 지훈의 앞에 누군가 쟁반을 들고 조용히 앉았다. 눈을 들자 어제 박수를 처음 친 음악 교사였다. 난 예전부터 생각했어. 진짜 노래는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왜 부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 말에 지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너는 왜 노래했니, 지훈? 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구라도 좀 알아줬으면 해서요. 그 말에 교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날 밤 기숙사 창가에 앉은 지우는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이메일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학생회. 주제는 문화교류주간 공연, 한국 전통음악 속의 요청. 지우는 긴 한숨을 쉬었다. 자신을 조롱하던 일부 학생들이 이제는 공연 기획 쪽에 나서서 그에게 다시 노래를 부탁하고 있었다. 그 요청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화제성을 위한 건지 지우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단 한 곡의 노래로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편견을 꺾었다는 사실. 지우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이국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는 묘한 자유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아리랑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는 노트북 자판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을 적었다. 네, 참여하겠습니다. 단, 이번엔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쓴 말.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듣든 상관없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덮고 불을 끄며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는 오래간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 며칠 뒤 지우는 음악실에 앉아 낡은 디지털 피아노 앞에 손을 얹었다. 학생회에서 받은 이메일 이후 그는 매일 밤마다 이 자리에 와 앉아 어릴 적 기억을 하나씩 더듬듯 노래를 정리하고 있었다. 처음엔 단지 잊히지 않기 위해 노래했지만 이젠 전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다. 한국에서 이민 와. 어떤 날은 웃음거리였고 어떤 날은 투명인간 같았던 시간들. 지우는 천천히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그리고 노래가 아닌 이야기를 시작하듯 짧은 멜로디를 입으로 흘렸다. 그는 알아차렸다.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다는 걸. 그 순간 음악실 뒤편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훈, 혹시 다음 무대에 나랑 같이 설래?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작게 웃었다. 뭐 부를 건데? 한국 노래 하나 내가 소개하고 내가 바이올린으로 반주할게.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뿌연 햇살이 음악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이제 막 자기만의 무대를 발견한 한 소년을 조용히 감싸고 있는 듯했다. 다음 주 금요일 문화교류주간 첫날 학생회 측은 예상보다 훨씬 작은 공간을 배정했다. 식당 옆 다용도실, 무대도 조명도 없었고
의자 몇 개가 어설프게 줄지어 있었다. 지우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조용한 공간이 자신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느꼈다. 준비된 건 딱 하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그리고 곁에 앉은 바이올린 전공 친구 니콜라. 학생 몇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처음엔 관심이 없어 보이던 이들도 누군가가 앉자 하나둘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우는 마이크도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부를 곡은 정선 아리랑이라는 옛 노래예요.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과 함께 바이올린이 첫음을 울렸다. 낯선 선율 위에 지훈의 목소리가 얹혔다. 에헤야 디아 아리랑. 그 순간 어느 누구도 그곳을 비웃지 않았다. 학생 하나가 숨을 멈췄고 또 하나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으며 누군가는 두 손을 가볍게 모았다. 노래는 끝났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공간엔 말없는 감정 하나가 남았고 그건 지훈이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을 나눴다는 확신이었다. 지훈은 피아노 뚜껑을 조용히 덮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무대에서 한 건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학생들은 하나둘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누군가는 눈을 비비며 누군가는 조용히 뒤돌아서며 그 짧은 공연의 여운을 삼켰다. 지우는 홀로 남은 피아노 앞에서 천천히 손가락을 풀었다. 곁에 앉았던 니콜라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오늘 같은 무대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니콜라는 웃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난 오늘 내 노래 듣고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지우는 대답 대신 피아노 뚜껑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나 한국에 있을 땐 이 노래가 특별하다고 생각 안 했어. 그냥 집에서 들리는 소리였지. 그 말에 니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그 집의 소리가 오늘 여기 사람들한테는 처음 느껴보는 마음의 소리였을 거야. 조용히 웃은 지우는 피아노 옆에 있던 낡은 가방을 챙겼다. 밖으로 나가는 길, 어떤 학생이 살짝 다가와 지훈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위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너 노래 듣고 나도 우리 할머니 생각났어. 고마워. 지훈은 그 메모를 가방 속 깊이 넣었다. 그 손끝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학교 전광판엔 낯선 화면이 떠 있었다. 한국 전통 노래 공연 영상.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다. 처음엔 캠퍼스 내 SNS에서, 그 다음은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 콘텐츠 계정에서 자막도 없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이 노래 무슨 뜻이냐? 댓글이 붙기 시작했다. 지훈의 얼굴이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 조용한 애 기억나? 한국 전통 민요 불렀던 애잖아. 그 영상 봤어? 그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존재가 이제는 이야기 속의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모두 따뜻한 것만은 아니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복도, 몇몇 학생들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한국이 대세긴 해도 이건 좀 오버하냐? 감성팔이 지린다 진짜. 지우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채 아무 말 없이 교실을 지나쳤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 중얼거렸다. 지금도 아무 말 안 하네. 그것도 나름 연출인가? 그 말은 마치 따기처럼 지훈의 귓가에 날아왔다.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수십 개의 알림, 메시지,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알 수 없는 시선.
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닿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어느새 음악은 위로가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세상의 렌즈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나는 내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의미가 되었구나. 그는 조용히 건반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에 섞인 작고 낡은 멜로디가 머릿속 어딘가에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음악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우는 그날도 아무 소리 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건반 위로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올렸다가 또 멈췄다. 그때 뒤쪽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 지우나 괜찮아? 돌아보니 니콜라였다. 손엔 뜨거운 초코 한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엔 지훈이 전날 두고 간 악보 노트가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본 넌 그냥 진짜였어.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 진짜인 건 상처도 진짜니까. 니콜라는 지훈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내가 칠게. 넌 그냥 흥얼거려. 그 말에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리랑 아리랑. 그 멜로디는 예전과 달랐다. 어딘가 슬프고 어딘가 단단했다. 니콜라는 조심스럽게 그 선율을 따라가며 반주를 얹었다. 피아노 소리와 지훈의 목소리가 음악실을 채웠고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이 만든 작은 피난처 같았다. 노래가 끝나자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고마워, 니콜라. 그 말은 짧았지만 지금 지훈에게 가장 용기 있는 말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기숙사로 돌아왔다. 방 안은 조용했고 룸메이트도 외출 중이었다. 책상 위에 니콜라가 준 초코 컵이 아직 따뜻했다. 그 따뜻함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지훈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캠퍼스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고 가벼운 조각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던 지훈은 노트북을 열었다. 메일함 한 구석에 있던 학생의 회장 로라의 메일이 눈에 띄었다. 지훈, 다시 한번 무대에 서줄 수 있을까? 이번엔 내가 선택한 방식, 내가 원하는 이야기로. 지훈은 한참을 망설였다. 다시 무대에 선다는 건 다시 그 시선들 앞에 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새 파일을 열고 악보를 하나 둘 정리해 나갔다. 아리랑, 정선 아리랑, 세타령.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본 짧은 멜로디 하나. 그것은 처음으로 지훈이 쓴 노래였다. 그 노래는 완벽하지 않았고 리듬도 불안정했지만 그 안에는 그가 겪은 밤들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번엔 누구를 감동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야. 이번엔 나를 위해서 부르는 거야.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아래 지훈의 노트북 화면엔 한음 그의 이야기가 적히고 있었다. 문화교류주간 마지막 날. 지훈의 이름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올라와 있었다. 포스터 맨 아래 클로징 퍼포먼스 한국 학생 지훈 김의 창작 무대. 처음엔 몇몇이 키득거렸다. 이젠 창작곡도 한대. 야망 있다. 또 감성팔이야? 아리랑 시즌2냐? 그러나 그 웃음은 며칠 뒤 사라졌다. 학생회 측에서 발표한 공연 콘셉트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각과 재해석이었다. 그리고 지훈이 공개한 곡 제목은 돌담길에서. 그 곡은 한국어 가사로만 구성돼 있었고 자막 없이 공연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외국 애들은 내용도 모를 텐데 뭐하러 부르냐?
애초에 이건 국제학교잖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 반응은 점점 커졌고 결국 온라인 게시판엔 지훈의 무대를 반대하는 익명 글까지 올라왔다. 예술이 소통을 포기하는 순간 그건 그냥 자기만족입니다. 지훈은 그 글을 밤새 읽었다.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다. 내가 부르고 싶은 언어로 노래하는 게 왜 자기만족이지? 며칠 뒤 공연 리허설. 지훈은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한국어 가사로 만든 곡을 조용히 불렀다. 그때 뒷줄에서 누군가 일부러 헛기침을 냈다. 소리는 커졌고 몇몇은 자리를 뜨기까지 했다. 리허설이 끝난 후 학생의 측은 조심스레 말했다. 지훈, 혹시 영어 버전도 준비해 볼 수 있을까? 전체 관객을 생각해서. 지훈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 무대는 이 언어로만 하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단호했다. 그리고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누군가에겐 고집처럼 또 누군가에겐 용기로 느껴졌다. 공연 당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 무대 앞에서 어떤 평가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언어로 한 번만 제대로 내보이고 싶었다. 공연을 이틀 앞둔 밤, 지훈은 음악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 어둠 속 캠퍼스는 적막했고 건반 위에 얹힌 손은 가만히 멈춰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봤다. 돌담길을 걸어요.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가사는 단순했지만 그에게는 모든 기억이 담겨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골목길, 비 오는 날 엄마 손에 이끌려 뛰던 풍경, 그리고 그때 들려오던 라디오 속 옛 가요 한 줄. 지훈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게 왜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니콜라였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이거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니콜라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거기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어떤 미국 학생이 지훈의 리허설 영상을 틀어놓고 가사를 따라 부르려는 모습. 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큼은 진지했다. 지훈은 눈을 떼지 못한 채 영상에 집중했다. 니콜라가 조용히 말했다. 언어는 장벽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만나러 가는 다리일 수도 있어.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다시 눌렀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공연 전날 밤, 지훈은 기숙사 옥상에 올라와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였고 공기에는 밤 특유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가사였다. 돌담길에 내 발자국이 남았네. 물기 어린 골목 안에 오래된 우리 집 소리가. 지훈은 종이를 접으며 생각했다. 내가 이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점점 잊혀질지도 몰라. 그건 누군가에게는 작은 고집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끈이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다. 니콜라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 학생의 회장 로라였다. 지훈.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가왔다. 오늘 리허설 나 끝까지 봤어.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로라는 무언가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한 장의 쪽지. 나는 내 노래 가사를 모르지만 이상하게 울컥했어. 내 엄마 생각이 났거든. 내 방식대로 해. 그게 맞는 것 같아. 지훈은 그 쪽지를 받아 잠시 바라보다 웃었다. 그 미소는 아주 작고 아주 오래 기다렸던 종류의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마지막 연습을 시작했다. 손가락이 멜로디를 따라갔고 그 위에 그의 목소리가 더 씹혀졌다. 낯선 땅 위에서 낯설지 않은 마음을 노래하는 시간. 그가 지켜낸 언어로, 그가 겪어낸 이야기로. 공연 당일 오전. 학교 강당은 천천히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의자 배열, 조명 점검, 음향 테스트.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무대 뒤편 지우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어제 받은 쪽지가 그대로 있었다. 그는 천천히 쪽지를 펴입고 작게 중얼거렸다. 내 방식대로 해. 그게 맞는 것 같아. 무대 옆 커튼 뒤에서 지우는 객석을 몰래 내다봤다. 낯익은 얼굴도 있었고 전혀 모르는 얼굴도 있었다. 그 중에는 자신을 조롱했던 학생, 침묵으로 지나쳤던 교사, 그리고 매번 응원해준 니콜라의 모습도 있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한치의 흔들림 없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 무대 뒤 스태프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지훈 학생, 준비되셨나요? 지우는 마이크를 들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한 발, 또 한 발. 커튼이 천천히 열리고 조명이 그를 비쳤을 때 그는 더 이상 도망치던 유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노래할 사람이었다.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로 그 무대 위를 채우기 위해 온 사람이었다. 무대 위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객석을 한번 훑어보았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대 없이 앉아 있었다. 지우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설명도 경고도 없었다. 그저 건반 앞에 앉았다. 피아노 소리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느린 템포, 담담한 화성, 그리고 그 위에 그의 목소리가 얹혔다. 돌담길을 걸어요. 어릴 적 손을 잡고 가사 한 줄 한 줄이 강당을 울렸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해할 수 없음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이해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겨냥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조용했다. 긴 정적,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침묵 속에서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맨 앞줄의 한 학생이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어 둘, 셋, 넷. 박수는 퍼졌다. 조용히 묵직하게. 누구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누구도 흥분하지 않았다. 그날의 박수는 그저 인정이었다. 지우는 무대 뒤로 걸어 나왔다. 기다리던 니콜라가 다가왔다. 들었어.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 언어로 말한 것 같아. 그 밤 지우는 기숙사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어 첫 문장을 적었다. 나는 어느 나라 말보다 내 마음의 말로 노래하고 싶다. 그 문장 위로 바람이 불었고 창밖엔 별빛이 내려앉았다. 그 빛은 마치 이제 막 자기 자리를 찾은 한 소년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다. 그의 뒤로 강당의 불빛이 천천히 꺼졌고 그 어둠 속에서 지훈의 노래는 조용히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머물기 시작했다.